파트 2는 제목이 10년 만에 찾아온 곡물 다운 사이클입니다. 앞서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곡물 가격은 좀 내려가고 이제 소프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소결부터 말씀드리면 P 인상이 완료되고 앞으로 C 하락이 예상되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제 롱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장기 사이클인데요. 2008년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국제 자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두 번 정도의 미니 사이클이 2010년, 2021년, 22년을 거치면서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이제 곡물 가격이 하향하는 사이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5년간 국제 곡물 가격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시기를 거친 후에 2020년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곡물 가격 슈퍼 사이클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는 이런 올라간 곡물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다운 사이클 구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체 매출 원가를 뜯어봤을 때 이제 국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에서 80%까지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은 음식료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익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음식료 업종을 나눠봤을 때 이제 P는 아시다시피 저희 3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판가 인상이 많이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ASP 상승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 측면에서는 기업마다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Q가 유지 또는 증가하거나 아니면 해외 확장을 통해서 또 Q 증가, 시연이 가능한 그런 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 측면에서는 이제 소매 같은 국제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원재료 비중이 높은 산업을 선호를 하고 원당 같은 소프트 비중이 높은 소산업은 아무래도 원재료비 압박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료 산업 밸류 체인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제 원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소맥, 밀, 옥수수, 대두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차 원물입니다. 이를 1차 가공하여 소재 식품으로 만들고 그를 또 2차 가공하여 가공식품으로 저희가 이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소맥 같은 경우에는 재분 과정을 통해서 밀가루로 변하고 이가 라면, 제과, 제빵 같은 곳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음식료 산업 전반에 있어서 다 좀 활용이 되는 편이고요. 라면, 제과, 제빵, 유지, 가공, 음료에도 모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당은 이제 설탕을 만드는 원료인데요. 제당업을 통해서 설탕을 만들고 이것이 음료나 아니면 코코아, 커피 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재 제품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소맥을 활용한 제분, 그러니까 밀가루를 뜻합니다. 국내 제분 시장은 이제 9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고요. 한국제분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개사 정도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래 점유율 차트를 봐주시면 상위 3개사인 제2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이렇게 3개가 76%라는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좀 과점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분 산업의 특징은 이제 타 산업 대비해서 수요자 우위에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B2C,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사는 밀가루보다 B2B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방 산업, 그러니까 2차 가공업체 수요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나 환율에 민감한데 저희가 거의 대부분 소맥을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방향성도 제분 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 차트에 이제 생산업체 내 매출액
중에서 제분업 비중이라고 차트를 나눠놨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과거 소매 가격과 이런 기업의 마진, 그리고 주가를 좀 그려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사조 동아원, 한탑 같은 제분업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더 연관성이 많이 높았고, 대한제분이나 뭐 CJ제일제당도 저희가 알다시피 너무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매 가격만으로는 이렇게 큰 영향, 유의미한 영향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맥을 활용한 2차 가공식품 첫 번째는 라면인데요. 라면의 원재료 구성을 보면 제조 원가 비중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밀가루, 소맥분이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팜유가 19%, 이렇게 해서 이 밀가루와 팜유가 가장 중요한 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면을 만들 때 이제 포장재, 그리고 스프 포장재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의 한 30% 정도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나눠봤을 때 가장 오른쪽 차트처럼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4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심이 점유율 57%로 거의 6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내수에서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 업종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해외 법인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나눠봤을 때는 이제 삼양식품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67%이고 농심은 이제 30%, 그리고 2025년까지 타겟하고 있는 퍼센트가 이제 50%를 타겟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뚜기는 좀 내수 중심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해외 비중이 한 10%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과 업종인데요. 이제 과자를 만드는 거고요. 제조 원가 비중은 이제 5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는 밀가루와 설탕입니다. 각각 44%, 12%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제과 시장을 나눠봤을 때는 이제 4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성해 놓은 오리온, 롯데 웰푸드, 롯데 제과가 롯데 푸드랑 합병하고 최근에 이름을 바꾼 롯데 웰푸드이고요.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 이렇게 4가지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앞서 제분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적 내에서 제과업 비중을 좀 발라봤을 때 크라운 제과, 오리온, 혜태 제과는 거의 제과 기업이라고 봐도 될 만큼 좀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고,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합식품 기업이기 때문에 제과 비중은 한 30% 정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빵이고요. 제빵의 원재료 구성은 제과랑 비슷하게 한 제조원가가 59%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료는 밀가루와 설탕, 이 비중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제빵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베이커리 그리고 양산빵이 8대2 정도 비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양산빵은 저희가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져 있는 ITD 빵들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SPC 삼립, 그리고 롯데 웰푸드, 신세계푸드 같은 기업들이 유통 채널, 편의점, 마트 이런 곳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산빵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그림처럼 포켓몬 빵이라던가 아니면 CU, PB, 연세 우유 크림빵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히트를 해서 그렇고요. 올해도 산리오빵이 SPC 삼립이 출시를 하면서 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소매 가격 변동과 기업의 마진 그리고 주가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려본 건데요. 확실히 제과 제빵은 이제 설탕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라면 기업들과 이제 마진 연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매 가격과 농심, 삼양식품의 마진이 거의 디커플링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식품은 이제 전분당 그리고 대두유인데요. 각각 옥수수 그리고 대두를 원료로 해서 만든 소재식품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분당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식품에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당은 이제 공업용도 있긴 하지만 이제 포도당, 물엿, 과당, 올리고당, 당 알코올, 그리고 덱스트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이제 식품업에서 음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예상 외로 이런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당이 음료 산업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료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전분당 시장은 역시 다른 소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4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요. 대상, 삼양사, 인그리디언 코리아, 그리고 CJ 제당 이렇게 4가지 기업이 점유율이 공고하게 과거부터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분당 소재 산업은 내수 산업이기도 하고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장치 산업이기도 해서 신규 진입이 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점유율이 좀 공고하게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옥수수 대두 가격 변동도 이제 기업 마진 그리고 주가와 조금 연동이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대상도 종합식품 기업이고 삼양사도 이제 식품 매출 비중이 한 50%에 불과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라면만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진 않지만 어쨌든 큰 트렌드는 이제 옥수수나 대두 가격과 마진이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재식품은 이제 제당, 설탕인데요. 제당업은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주 원료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백설탕을 생산을 하는 산업입니다. 앞서 나왔던 소재 산업들과 비슷하게 이제 환율이 너무 중요하고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고요. 최근에는 저희 제로 음료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 과당 같은 아니면 대체 감미료 같은 감미료들의 시장 잠식 위험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제당 시장은 이제 3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체제인데요. CJ 제해제당, 그리고 대한제당, 삼양사 이렇게 3가지 기업이 5대 3대 2의 점유율을 구축을 하고 이게 한 1970년대부터 거의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요. 가장 오른쪽 차트를 넘어가서 이제 매출액 내 제당업 비중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제재당은 너무 많은 산업을 하고 있어서 좀 비중을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삼양사는 20%, 그리고 대한제당이 47%로 이제 가장 제당업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대한제당은 주가나 GPM 측면에서 이제 원당 가격과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당, 설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바로 이제 음료, 그리고 커피, 코코아 쪽인데요. 우선 음료 원재료 구성을 보면 제조 원가 비중이 54%를 차지하고요. 주요 원재료가 앞서 나왔던 과당 21%, 그리고 설탕이 비슷하게 20%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및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원가 비중이 63%에 달하고 그 중에서 설탕이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음료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아무래도 제로 칼로리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로 탄산 음료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 과체 음료, 주스 같은 것은 이제 시장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음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에디생활건강과 펩시를 하고 있는 롯데칠성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한제당 GPM 주가와 원당 가격 관련성인데요. GPM도 GPM이지만 대한제당은 이제 주가가 원당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원당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대한제당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30%가 제당업인 이제 삼양사를 봤을 때는 이제 GPM 측면에서 조금 연동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식품 중에서 이제 주정이고요. 각종 주류의 원료인 알코올을 생산하는 산업이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정은 90% 정도가 소주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화장품, 방부제, 식품 원료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정 시장도 다른 소재 식품이랑 마찬가지로 9개 정도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정업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생산하는 기업은 물량을 국세청에서 배정을 받은 만큼만 생산을 하고 이를 대한주정 판매에 넘기고 소주 제조업체, 그러니까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같은 제조업체들은 이 대한주정 판매를 통해서만 이 주정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체들이 구입하는 주정 가격은 전 업체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생산업체 실적에서 주정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오른쪽 3개 MH 에탄올, 풍국주정, 한국알코올보다 창해 에탄올, 진로 발효 2개 기업의 주정업 비중이 높은데 이 기업들이 이제 주정 가격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연동도 더 큰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정을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이 바로 소주인데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 세금 나눠봤을 때 거의 반반 정도 비중이라 봐주시면 되고 세금이 53%로 사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원가 중에서 이제 30%, 40%가 앞서 나왔던 주정이고 나머지가 이제 병 뚜껑, 포장재 같은 부재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같은 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주는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가 출고 원가의 72%가 붙고요. 교육세는 주세의 30%, 부가가치세는 출고가의 10%가 붙어서 이제 원가보다 더 높은 부분이 이제 세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음식점에서 이제 구입하는 그런 소주가 6,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가 세금 더하기 이제 도매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 거의 많은 금액을 가져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주 제품 관련해서는 이제 4월 달에 주정 가격이 1년 만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9.8% 인상이 되어서 이는 2년 연속인 것도 좀 이례적이고 2002년 이후에 최대폭의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재점화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류 기업은 주가와 GPM 그리고 주정 가격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개별 이슈에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과일 소주 같은 메가 히트 제품이 탄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진로 이즈벨이 등장하고 테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좀 점유율을 크게 늘려갔다거나 뭐 세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점유율 확대 스토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주가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주정 가격 인상한 부분이 작년 올해 들어서는 이런 주정 기업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소프트 자산보다 곡물 비중이 높은 라면 카테고리를 음식료 소산업 중에서 최선호 산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곡물 가격 변동과 기업 GPM 단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 투입 원가 하락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가공식품 원재료 대해서 소프트 비중을 나눠보면은 이렇게 제과, 제빵, 음료, 커피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 비중, 그러니까 원당 비중을 갖고 있는 반면에 라면은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돼서 곡물 가격과 연동이 더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와 Q도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요. 우선 P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차트처럼 국내 라면 4사가 2년 동안 가격을 모두 다 올렸습니다. 과거의 가격 인상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2년 연속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도 있기가 힘들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익 스프레드 개선은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도 라면은 계속 증가하는 카테고리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내수 Q가 거의 동일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내수 Q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에서 이제 간편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해외 Q 또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페이지가 핵심인데요.
이제 농심 주가와 소매 가격 그리고 팜유 가격을 과거부터 쭉 그려봤을 때 확실히 소매 가격과 주가와의 디커플링이 매우 뚜렷하고 이 주가에는 이제 가격 인상된 것들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단으로 넘어가서 농심과 삼양식품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52%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PQC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고요. 삼양식품과 좀 다른 점은 이제 가격 인상을 가장 선제적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어서 이미 1분기부터도 이런 ASP 상승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현재 라면 시장 자체가 계속 CAGR 10%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이제 MS 상위 3개사인 농심 그리고 일본의 2개 기업이 계속해서 동반 성장을 하는 흐름이고 최근에 주가도 비슷하게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동을 시작한 미국 1공장의 가동률이 지금 40% 중후반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가동률이 55%에서 60%를 달성하게 되면은 신규 공장이나 라인 증설을 검토를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말 3공장에 대한 얘기도 좀 솔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제가 타겟 PER을 19배를 적용을 했고요. 기존과 타겟 PER은 동일하고 실적 추정치가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어서 목표 주가는 49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타겟 PER은 저희 일본 도요수산이라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자에다가 5% 할인을 적용했고요. 향후 농심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하는 거에 따라서 이 할인폭은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실적 기준으로 이제 주가는 15배 거래 중이라서 앞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음식료 업종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요.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올해 영업이익 연간으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삼양이 농심과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요. 이제 해외 매출의 80%가 이제 불닭 브랜드에서 견인을 하고 있고 올해 연간으로 수출도 17% 작년 높은 기저를 감안하고서도 17%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처럼 이제 농심과 오뚜기 대비해서 이제 해외 비중이 높고 또 라면 비중도 삼양식품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뚜기는 라면 비중이 30%, 농심은 80%, 삼양식품은 97%에 달해서 앞서 나왔던 소매가 팜유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마진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주요 원재료인 소매가 팜유 가격은 올해 연간으로 YTD로 봤을 때 23%, 5% 이렇게 하락을 했고 소매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25% 정도까지 빠진 걸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라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이제 도요수산에다가 30%를 할인을 해서 14배를 적용을 했고요. 동족 업계 대비로 국내 쪽 판가 인상을 가장 늦게 한 기업이라서 1분기까지는 살짝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만 올해 연간 그리고 내년까지 마진 개선 시나리오가 유효하고 수출도 이번 4월달 잠정 실적도 너무 잘 나와서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농심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